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기 때문에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조폭들하고 연관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이런 거를 행해서 문제가 됐던 언론에도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리스크가 정말 클 텐데 그런 일을 과연 벌이겠느냐. 그게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한테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영화 아수라를 언급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박성배 시장하고 이 대표를 이렇게 빗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같고 뭐든지 본인 이익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사고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조금 놀랐죠. 많이 놀랐고 남의 일 같지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고라고 해도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걱정이 당연히 되죠.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기 때문에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흔히 말하는 이제 조폭들하고 연관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측근 중에는 그 폭력에 관련돼서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이런 거를 행해서 문제가 됐던 언론에도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사주를 해서 그런 일을 벌인다고 했을 때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을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들통나면은 정말 정치 인생도 끝이고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끝이 날고 리스크가 정말 클 텐데 그런 일을 과연 벌이겠느냐. 그게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좀 반론이 좀 있으시다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는 확률로 따진다고 하면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신 기자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험한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정도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관련한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일들이고 저한테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인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한테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로 접근을 하시는데 저나 유동규 씨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한테는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대비해서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사람들이 뭐 영화 아수라를 언급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황정미 씨가 이제 연기한 이제 박성배 시장하고 이 대표를 이렇게 빗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는데도 전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초반에 보였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같고 뭐든지 본인 이익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관련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리스트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분들 지금 돌아갔었을 때 2021년부터를 하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 시점하고는 제가 그 준비했던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점하고는 거의 이제 비슷한 시점이라서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 있죠. 호텔을 이제 3일에 한 번씩 옮겨야 했다는 보도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네, 아내랑 상의하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 집이나 아니면 차량, 핸드폰 번호까지 이재명 쪽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쪽에 있는 측근들 중에는 거친 사람들도 분명히 제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제보를 하면서 몸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죠. 아내랑 이제 급하게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이름은 호텔이라고 하지만 모텔 수준의 그런 데를 매일 똑같은 데를 있을 수는 없어서 2, 3일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이제 1차 제보를 계속 이어서 했었죠. 그럼 어느 시점에 좀 이제 옮겨 다니는 생활을 그만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선 끝나고 멀리 이사를 했죠.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을 찾아서 이재명 쪽하고 최대한 멀리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네, 제가 지금 일단 경찰의 신변보호는 공익신고 지정된 이후에 받고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도 그 일반 시민
분들이 나와 주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제가 극렬 지지자들한테 약간의 압박이나 유해 위험성 있을 때 막아주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나 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극렬 지지자나 요새는 여러분들이 유해를 강화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 거를 따져본다고 하면 조금 도움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